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관세 부과에도 중국 서비스업 경기가 깜짝 반등했습니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시는 5월 서비스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른 51.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51을 웃돌았습니다. 이 지수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차이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5월 연휴 효과로 여행과 요식업 소비가 활발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5월 서비스업 PMI는 50.2로 집계돼 차이시 지수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 PMI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그리고 차이신 PMI는 중소기업 동향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차이신 5월 제조업 PMI는 49.6으로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차이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신규 수출 주문이 부진했다며 기업의 평균 비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판매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여 수익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1분기 GDP가 전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다가 3, 4분기 0.1% 성장했는데 다시 3분기 만에 역성장한 겁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렸는데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을 마이너스 0.5%포인트 더 끌어내린 겁니다. 트럼프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내수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경제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한 마감한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1% 넘게 올라 약 1년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과 유럽 자동차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4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부품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시설을 다시 가져오겠다며 무역 전쟁을 촉발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GM과 포드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히토리 자석을 사용한 자동차용 전기 모터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미국에서 제조된 미완성 모터를 중국으로 보낸 뒤 히토리 자석을 부착해서 다시 또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 히토리 생산량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달부터 이제 히토리 7종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공장에서 전기 모터를 생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 단체죠. 자동차 업계 단체인데 지난달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보면 히토리 수출 통제로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실제로 포드의 경우 지난주 SUV 익스플로러를 생산하는 시카고 공장을 자석 공급 부족으로 일주일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히토리 공급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미국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4일 유럽 자동차 부품 업체 협회를 인용해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통제하면서 유럽 자동차 부품 업체 여러 곳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잘 아시겠죠?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대만의 TSMC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현지 시간 4일 미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미국 내 공장 확장을 위해 130억 달러, R&D에
30억 달러 등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에서 분사한 제조 부문을 모체로 설립해서 IBM 반도체 제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이제 규모를 키웠는데요. 이번 투자와 관련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고객사인 애플과 퀄컴, GM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팀 브린 CEO는 고객사들이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원하며 제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공급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회사로 알려진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이번에 160억 달러 대규모 투자에 나선 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투자를 크게 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간다고 이게 비난했습니다. TSMC를 겨냥한 거죠.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와 최첨단 반도체 생산 경쟁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저비용 이제 효율적인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반도체 및 전자기기 제조업체를 위해 생산하는 이른바 필수 칩, 이거는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러 장치 내의 전력 제어와 데이터 흐름 관리 등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TSMC 주가 모두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